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솔리드 파워, 티커는 SLDP인데요. 이 기업이 그냥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핵심 기술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전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분석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솔리드 파워. 이름에서부터 솔리드, 그러니까 고체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한결같이 전고체 배터리,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배터리랑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해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전기차든 대부분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거든요. 액체 전해질이요? 네. 배터리 안에서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뭐랄까 일종의 택시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말하면 불이 잘 붙는 성질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보는 전기차 화재 영상처럼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그런 위험성이 바로 그 액체 전해질 때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솔리드 파워가 개발하는 황화물, 설파이드 베이스드 고체 전해질은 말 그대로 전해질이 딱딱한 고체 덩어리예요. 애초에 불에 탈 만한 액체가 없으니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안전성 측면에서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안전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료에 계속해서 에너지 밀도라는 말이 반복되던데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그게 전고체 배터리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예요. 더 중요한 이유요? 네. 액체 전해질을 쓰면 양극이랑 음극이 서로 직접 닿아서 슈트가 나는 걸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얇은 분리막이라는 걸 꼭 넣어줘야 해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체 전해질은 이 단단한 덩어리 자체가 분리막 역할까지 동시에 해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분리막이 차지하던 공간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불필요한 부품, 그러니까 분리막이 차지하던 그 미세한 공간만큼 에너지를 실제로 저장하는 물질, 저희가 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더 꽉꽉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배터리라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전기차에 적용하면 지금 한 번 충전으로 500km 가는 차가 800km, 궁극적으로는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미래 기술이라는 게 확 와 닿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흥미로웠던 건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보통 배터리 회사하면 수조 원을 들여서 거대한 기가팩토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솔리드 파워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솔리드 파워의 전략적인 영리함, 또 유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거든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직접 완성된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 이건 전통적인 배터리 제조사의 모습이죠. 둘째는 배터리 완제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그 고체 전해질만 만들어서 다른 배터리 제조사에 파는 일종의 핵심 소재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정말 이거 정말 똑똑하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어요. 기술 자체를 라이센싱, 즉 빌려주는 전략 말이에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냥 기술을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건 마치 배터리 공장을 통째로 프랜차이즈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직영점을 계속 내는 대신에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 파트너들한테 우리의 성공 레시피랑 운영 노하우를 팔아서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여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에셋 라이트 전략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자산을 가볍게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수조 원, 어떨 때는 수십조 원이 드는 공장을 직접 짓는 엄청난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자신들이 개발한 생산 기술과 공정 노하우를 완성차 업체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솔리드 파워는 설비 투자 부담 없이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파트너사는 차세대 기술을 아주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와, 이건 정말 서로에게 이득이네요. 그렇죠. 시장에 아주 빠르게 그리고 넓게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영리하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의 핵심, 그 성공 레시피를 파트너사에게 전부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배신하거나 뭐 더 싸게 자체 생산해버리면 솔리드 파워는 뭐가 남죠? 기술 유출 위험도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느냐가 이 SL라이트 전략의 성패를 가릅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 손을 잡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솔리드 파워의 파트너 목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죠. 바로 BMW와 포드라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거물이니까요. 맞아요. 단순한 투자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단순 투자를 넘어서서 기술의 운명을 함께하는 거의 공동 운명체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BMW와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아 보여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서서 아예 솔리드 파워의 시제품 생산 라인을 BMW 공장에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게 바로 이 파트너십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보통 기술 실증 3단계, 즉 스테이지 3에 진입했다고 불러요. 3단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1, 2단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1단계가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수준이었다면 2단계는 그걸 가지고 작은 파일럿 라인에서 소량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단계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 3단계는 진짜 파트너인 BMW가 좋아, 그럼 그 레시피 우리 주방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하고 팔을 걷어 붙인 단계인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의미네요. 네, 솔리드 파워의 기술이 더 이상 연구실 안의 꿈이나 작은 실험실의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으로서 양산 공정에 통합될 준비를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그것도 자기네 심장부인 공장에 라인을 깔도록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MOU 체결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장밋빛 미래와는 별개로 현재 주가는 $4 51센트 수준으로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기술 스타트업들은 계속 돈을 쓰기만 하는 캐시 버닝 단계라서 자금난을 겪기 쉬운데 솔리드 파워는 괜찮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다른 전기차 혹은 배터리 스타트업들과 솔리드 파워가 갈리는 결정적인 차별점입니다. 물론 솔리드 파워도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없어서 비용 지출이 훨씬 큰 건 맞아요. 하지만 재무 상태를 깊게 들여다보면 현재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당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많은 기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러지는 데스밸리, 우리 말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재무적인 체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파트너와 충분한 현금. 와, 미래 기술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도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자료에서 눈에 띄었던 게 공매도, 숏 인터레스트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었어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게 차세대 기술, 특히 세상을 바꿀 만한 파괴적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숙명과도 같아요. 숙명이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그 성공이라는 게 과연 언제 또 어떤 형태로 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양산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변수는 있으니까요. 공매도 세력은 바로 그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야. 상용화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걸? 이라고 판단하고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셈이네요.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 유명한 쇼스 퀴즈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쇼스 퀴즈의 잠재력이죠. 공매도 구조를 간단히 보면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싸게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익을 먹는 구조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이론상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BMW의 전고체 배터리 A 샘플 테스트 결과 기대 이상. 이런 뉴스가 터지는 거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폭등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해요. 비싼 값이라도요. 결국 매수 주문이 시장에 폭주하게 되는 거네요. 네. 자신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팔았던 주식을 이제는 자신들이 미친 듯이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뭐랄까, 자기 덫에 스스로 빠지는 셈이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강력한 호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공매도 비율은 분명한 위험 신호인 동시에 잠재적인 폭발력을 의미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른바 스왑 분석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강점, 스트렝스부터 보면 역시 독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BMW, 포드 같은 대형 OEM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특히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선 데이터 공유 관계가 아주 강력한 강점입니다. 약점 위크네스는 역시 아직 실제 수익, 그러니까 레비뉴를 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이겠죠. 지금은 비용 지출이 매출보다 훨씬 큰 단계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죠. 자, 그럼 외부 환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기회, 어퍼추니티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명확해 보여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해 더 긴 주행거리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고체 배터리에게는 정말 거대한 기회죠. 정확해요. 하지만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바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리튬 인산철, 즉 LPP 배터리의 저가 공세입니다. 아, LFP 배터리. 요즘 정말 대세죠. 테슬라 보급형 모델에도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고요. 그렇죠. LP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전 고체 배터리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고 안정성도 높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양산되지 못한다면 이 LPP 배터리와의 힘겨운 가격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술의 우월함만으로는 시장을 장악할 수 없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성까지 증명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고체 기술 자체가 우리 예상보다 완성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 혹은 경쟁사가 더 뛰어난 기술을 먼저 상용화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복잡한 기술과 시장 상황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위험 고수익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정점. 하지만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려면 그런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즉, 2020년대 후반 차세대 배터리 표준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 속에서 이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미래를 향한 경주의 출발선상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모습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이 선수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달할 잠재력이 있느냐,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
일종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술적 관점에서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의 대량 생산, 즉 스케일링업이 과연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스케일업이요? 네. 실험실에서 그램 단위로 완벽하게 만들던 걸 공장에서 톤 단위로, 그것도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내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 대량 생산의 허들을 넘는 것이 상용화로 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 성공 여부. 그럼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둘째는 파트너십의 진전 상황, 특히 BMW에 전달된 A 샘플, 그러니까 초기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3단계 실증이요. 맞습니다. BMW의 까다로운 엔지니어들이 실제 차량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내놓는 그 피드백은 솔리드 파워의 기술이 정말 양산사에 적용될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수직 상승하겠죠.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솔리드 파워가 포드 같은 미국 내 파트너사들과 손잡고 미국 땅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이 IRA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지표 다시 정리하면 전해질 대량 생산, BMW 테스트 결과, 그리고 IRA 수혜 활용, 이 세 가지가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실제 장부상의 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결국 솔리드 파워의 성공은 기술적 허들을 넘고 동시에 LOFP 배터리와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이준의 과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참 어려운 길이네요. 그렇죠. 혁신 기술 기업의 길이 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기술의 혁신이 시장의 냉정한 경제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적 우위와 경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